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전해드리는 두 남자시죠. 5월 8일 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이양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시장이 오늘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힘은 좀 미약하죠? 네. 지금 보게 되면 현선물, 코스닥 모두 이제 할 것 없이 매도에 대한 쪽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시장에서 뭐 지금 그 환율에 대한 쪽, 원화에 대한 강세인데 일부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은 수익을 얻을 만큼 얻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차익 실현한 이후에 뭐 새로운 쪽을 들어갈지, 아니 뭐 그 전전 이코노미스트 얘기대로 트레이딩에 대한 쪽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이 자금이 뭐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화는 분명히 지금 강세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텐데, 네. 과연 지금 어느 쪽을 좀 매수할지 이것도 좀 관건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여하튼 오늘 이제 바로 해드렸던 대로 수급이 오늘도 좋지는 않아요. 네네. 그죠? 근데 오늘 코스닥의 매도가 좀 줄어들었다는 정도. 네. 어제 500억 넘게 매도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신용 잔고가 사상 최대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변동성에 대한 쪽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그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코스닥 신용 잔고가 2조 3,523억입니다. 2조요? 예, 2조 3,523억이라서 작년 고점 수준에 대한, 고점을 돌파할 때, 그 수준의 지금 그 시가총액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최근 그 코스닥에 대한 조정폭이 커지고 있는 이유가, 이러한 시가총액이 좀 그 신용 잔고에 의한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은 이런 이제 신용 잔고가 좀 늘어날 때, 그러니까 지금 신용 잔고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이 좀 더 확대가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단 미국 시장에서 미국에 이제 아시겠지만 S&P 500이 올라갔고요. 다 올라갔고 나스닥 빠지고 네. 두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맨날 요즘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우리 옐친 형님이 네네. 오늘은 약간 또 갑자기 또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했어요. 네네. 따구 배짱인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일부 크림 반동 쭉 잡아먹어 버렸잖아요. 네. 걔네들이 원했다 그러는데 요즘 또 우크라이나에서도 상당히 뭐 자기네를 원한다 이런 얘기하면서 좀 긴장 관계더니 갑자기 또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 네. 얘기하면서 분위기 좀 좋아진 거 있고요. 또 하나는 일단 우리 또 옐렌 여사께서 네네. 또 시장에 훈풍을 주는 발언을 한 거 아닙니까? 쉽게 해서 이 경기에 때는 지원하는 이런 구조, 네. 경제 정책 유연한 저희가 지속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정말 어떤 포인트가 정말 시장에 딱 플러스로 요인이 됐던 뭐 거예요? 일단은 시장에서 이제 그 연란의 발언을 좀 보게 되면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지난번 이제 첫 번째 그 인터뷰 때, 첫 번째 이제 그 FOMC 회의를 끝나고 기자의 질문에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6개월 후에 지금 보게 되면 테이퍼가 종료하고 나서 6개월 후에 바로 이제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고 그런 언급이 있은 이후 시장에 대한 변동폭이 네. 확대가 됐었는데요. 그 언급을 두고서 뭐 옐런 뭐 초임자의 실수다 아니다 뭐 그렇지 않다라는 말들이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시간표는 없다라고 이제 못 박아서 얘기함으로 인해서 지난번 그런 게 어떤 그 확정된 그런 부분을 좀 제시하지 않았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또한 또 그 이번 최근에 그 벅셔 해서회의에서도 지금 뭐 증시는 거품이라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대규모 M&A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언급이 있었는데요. 네. 옐런 의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증시에 대해서 거품이 아니다라는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여전히 더 달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남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런 모멘텀 주식들이 조정을 받았을 뿐이지 네. 뭐 지수를 놓고 보면은 조정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죠. 시장은 오히려 좀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좀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이제 여러 가지 뭐 우크라이나라든가 지정학적 리스크도 꼽았습니다만은 또 하나로 지금 마지막으로 꼽았던 게 바로 지금 이머징 마켓의 금융 위험에 대한 쪽을 꼽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보게 되면은 금리를 올린다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을 할 때 이머징 마켓에 대한 추이도 살펴보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머징에 있어서는 좀 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바로 특징주 코너로 네. 들어갈까요? 특징주 본격적으로 얘기하겠는데요. 오늘은 사실 이 종목은 조금 이따 얘기하겠고요. 네. 일단 조선업종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만 해요. 호가 상황에서 또 좀 반등을 시도했던 것이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삼성중업이 좀 반등을 시도했는데요. 삼성중업보다 실제로는 현대미포가 더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네. 7%대 올라가는데요. 현대중업도 1%인데 딱 보면 이게 뭐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보면요. 네. 딱 봐서 저는 이거는 그냥
너무나 쉽게 얘기하는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도 있겠습니다만은 작년이죠. 작년 5월 달에 조선주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을 때부터 네. 가장 큰 폭으로 지금 주가가 상승한 게 바로 현대미포였습니다. 11만 원에서 19만 원까지 맞아요. 올라갔으니까 지금 저점과 고점에 대한 차이가 거의 한 80%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선주가 움직일 때 보게 되면은 미포가 최근 1년간은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대장주의 역할을 한 건 사실인데요. 일단 주가는 하여튼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반등이 이어질지 안 될지는 딱TV닷컴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네. 전전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한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예 산업통상부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 그거를 보시게 되면요. 그거 올려놨어요? 네, 그걸 아예 원본을 제가 이제 올려놨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산업자원부의 4월 수출입 동향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핵심 포인트가 지금 다 증가를 했어요. 석유, 철강 제품부터 시작을 해서 선박도 증가를 했는데 네. 드릴십 세척을 갖다가 인도를 한 게 네. 영향이 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가 강세로 가는 게 반도체하고 자동차만 잘한 게 아니고 석유, 철강, 선박 다 할 것 없이 지금 전반적으로 다 지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여튼 거기까지 보겠고요. 그 얘기를 보죠. OCI는 또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 얘기부터 좀 지금 할까요? 퍼스트 솔라도 실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인데 퍼스트 솔라도 좋았고 솔라시티 같은 경우도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솔라시티 같은 경우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게 되면은 폴리실리콘 가격이 좀 빠졌다라는 것 때문에 OCI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OCI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IR에서 봤듯이 별다른 게 없었다. 지금 지난번 IR과 지난번 실적 발표할 때와 역시 마찬가지로 별다를 게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떤 기대감이라는 것이 형성되지 못했던 것, 그렇죠. 그런 것이 실망감으로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네.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오늘 이제 대형 뉴스가 떴습니다. 네네. 네, 언제 이제 말도 많이 나왔는데 정말 떴어요. 이게 바로 이제 삼성 SDS의 상장 결정입니다. 네. 네, 오늘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증권사들도 많이 바빴고요. 특히 언론사 같은 경우 상당히 속보 처리하느라 바빴는데요. 빅 이벤트죠. 완전 예. 빅 이벤트죠. 이제 아마 주위에 보면 또 이런 얘기 하는 분 많아요. 삼성 SDS 장에서 샀던 분 꽤 많습니다, 지금요. 오, 그럼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저도 사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샀어요. 7만 원, 8만 원대 이게 나오길래. 그러니까요. 네. 이게 수년째 삼성 SDS가 이제 또 마지막 물건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다시 한번 쑥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네, 사실관계부터 확인드리면요. 얘기가 많은데요. 삼성전자가 22%를 갖고 있고요. 네. 삼성물산이 17.08%, 삼성전기가 7.88%, 나머지 이건희 회장 조금 0.1% 있고, 이재용 부회장이 11%, 그리고 딸들이 3.9%씩 갖고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5월달에 이제 주간사를 나온다 그랬죠? 주간사는 네. 이제 어디가 될지 모르겠는데, 삼성. 당연히 삼성증권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계열사를 안 했는데, 네. 요즘은 또 법이 바뀌어갖고 계열사도 할 수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이제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규모도 안 나왔고요. 근데 보면 대주주의 변동이 없을 것이다 얘기했으니까 이제 정확한 거 구주 매출이 있을지 그냥 순수 증자할지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만 그런 상태인데요.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시장에서는 삼성물산 호재 인식하는 건 당연하겠고요. 뉴스 모멘텀만 말씀드립니다. 삼성전기는 약간 뜬금없잖아요, 솔직히. 네네. 삼성전기 당연히 주가의 호재 인식 맞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물산 아마 이성원 대표가 한국경제TV에서 방송하고 막 진행하고 중간중간에 뉴스가 나오고 최종 확정은 24분에 떴거든요. 이게. 네네. 예, 그래서 어떻게 커멘트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삼성물산과 삼성전기 어떻게 봐요? 일단은 상장에 대한 이득, 차익 실현에 대한 쪽을 당연히 본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는 삼성 SDS 상장에 대한 의미가 첫 번째는 이제 SINI 업체, 시스템 통합 업체에 대한 쪽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거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기업들의 대표 주자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SDS 상장은 어떤 산업적인 섹터에서 본다라면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삼성 SDS 상장으로 인해서 삼성의 후계 구도가 좀 더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이부진 회장인가요? 이 호텔신라 회장 같은 경우도 사장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호텔신라 지분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몰라요, 그건. 호텔신라 지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서연 사장 부사장 같은 경우도
제일모직의 물론 이제 제일모직 그 전에 제일모직 같은 경우도 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두 딸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에버랜드 주식하고 이 SDS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SDS에 대한 상장을 통해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금을 마련을 한다. 역시 이재용 그 부회장 같은 경우도 상속세뿐만 아니라 상속세는 이미 좀 지나간 이슈고 지금 보게 되면 신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한다라는 측면에 대한 쪽에서 SDS에 대한 상장이 좀 활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가 자체는 어떻게 보냐? 주가 삼성물산인가 전기? 삼성물산이나 전기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산 가치에 대한 효과니까. 이게 이제 그 장부가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좀 벗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궁금한 게 뭐냐면 SK CNC 액면가가 얼마죠? 액면가가 지금 보게 되면 200원이잖아요. 200원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액면가 장외 주식은 입고를 하게 되면 액면가로 그게 표시가 됩니다. 보면은 최태원 회장 그 수익률은 얼마가 나왔을까? 이게 참 궁금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 SDS도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물론 이제 삼성물산이나 이런 주식들 보유하고 있을 텐데 네. 이것들에 대한 가치가 이제 현실화된다라는 측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한테도 물어봐 주세요.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삼성물산은 이번에 이제 지분 변동이 막 복잡한 게 이루어지면서 지분 가치에 대한 지주회사적인 성격, 성격 딱 지주회사가 아니라 지주회사적인 성격을 이제 부가. 그래서 삼성물산 호재 인증 맞다라는 생각 여전히 갖고 있어요. 다만 이제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인데 삼성물산도 이미 특히 삼성물산을 주식 판단할 때는 SD의 가치도 충분히 애널리스트는 이미 거기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적정 주가를 매길 때. 그래서 저는 이게 분명히 뉴스 모멘텀 되고요. 올 하반기에 상장하면 이게 당연 이슈가 되기 때문에 주가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전혀 없던 얘기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일단요. 근데 호재, 악재는 분명히 호재죠. 근데 이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오늘 막 사갖고 내일 판다? 이거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딱 느낌은 이거는 대형 호재는 이건 SK CNC다. 라는 갖고 있고요. 또 하나 덧붙이면 플러스 우리 하나만 하면 안 되잖아요. 원 플러스 원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포스코 ICT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포스코 ICT. 왜냐하면 이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3대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시스템 한 회사들이 이게 다 그룹사들이 다 갖고 있잖아요. 하시면 이제 삼성 SDS 갖고 있고요. LG CNS. LG CNS 있죠. LG CNS 그 SK CNS인데요. 물론 이제 약간씩 하는 일은 다르죠. SK CNC는 거기서 난데없이 따는 것도 조금씩 하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이게 걔네들이 다 갖고 있는데요. 혼자 있었다는 거죠. 물론 포스코 ICT도 그런 걸 하지만은 이게 좀 약간 규모가 작잖아요. 그리고 롯데 정보통신인가 있죠. 걔네 상장한다고 막 추진한다는 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주식이란 거는 혼자 있으면 반응이 잘 안 돼. 반응이 보면 왜냐하면 그러잖아요. 아무래도 독립군 가지고 혼자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리를 지어가야 됩니다. 무리. 예를 들면 이거죠. 현대중공업 상장하기 전에 삼성중공업 이런 게 있었어요. 현대중공업 나중에 상장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들으니까 조선주가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 걸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우조선에는 다 그런 분위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오늘 저희가 아침에 이제 딴 거 할 때 방송할 때 오늘도 준비를 미리 했던 게 CNC인데 딱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이거는 SK CNC는 장땡 먹었다 이랬어요, 저는요. 이거 완전히 이게. 그래서 SK CNC는 그 업종이 새로 생긴다 보시면 돼, 업종이. SI 업체들이. 그래서 저는 SK CNC는 대형 호재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거기서 포스코 IC도 그냥 곁다리로 같이 가는 그런 거라기 때문에 그걸 하나의 새로운 업황이 생긴다. 지금 보면 이제 서비스 그런 쪽으로 이삭히 분류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보면 이제 SDS 들어오고 이제 나중에 LG CNS는 제가 모르지만 그런 것까지 들어오면요. 하나의 큰 비즈니스고요. 특히 이제 이 SI 업체가 SDS가 이런 발표한 것도 보더라도 이게 국내에서 뭘 하려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 중소기업 고위업 정보를 얘기하면서요. 삼성 SD는 점잖게 애따 나라에 사는 일은 안 하겠다 선언한 거 아세요? 그게 다 작년에 중소기업 고위업종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앞으로 진짜 할지 안 할지 모르죠. 세상에 훅훅 바뀌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도요. 얘따 국내가 아니라 얘따 해외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소도 미국, 영국, 인도 이런 데 있잖아요. IT 이런데 그런 데서 센터도 세고 뭐라 그래?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사물 인터넷 하는데 우에 따면 같이 가보자. 시스코랑 결합하자 이거예요 지금요. 시스코 회장하고 미팅도 했지 않습니까? 그랬나? 그래갖고 제가 이 업종이 새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저는 SK CNC
잠시 레포트 보겠지만 SKC가 오늘 최고제라는 생각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삼성 물산보다는 저는 오늘 이것 때문에 제일 좋아할 사람은 몸은 좀 불편하시지만 몸은 불편한 곳에 가 계신 그분 있잖아요. 네. 우리 최 회장님. 최 회장님이 제일 호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혼자 생각? 예, 뭐, 근거가 있냐 그러면 근거는 없어요. 근거는 없지만 저는 뭐 제 논리는 뭐 뚜렷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왜 역설적 말씀드리냐면 SK CNC를 짧은 레포트가 아니라 길게 쓴 애들 보면요. 항상 나왔던 얘기가 있어요. 항상. 왜냐면 저는 그걸 많이 봤기 때문에 보면 삼성 SDS의 지분 가치 있죠. 네. LG CNS의 장애 가치 하면서 갖다 붙입니다. 이걸요. 네네. 그래서 서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거요. 나중에 저는 이게 SK CNC가 뭐 관심 늘어날까는 이쪽 같은 경우는 뭐 인건비로 따먹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건설회사 다음으로 그 오너들이 가장 소유하고 싶은 기업들 중에 하나죠. GS건설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이제 개인 오너 회사지 않습니까? 말만 이제 GS지 사실은 그 허시 그렇죠. 일가의 네. 이제 개인 회사고 또 네. 이제 이 CNS 이쪽 관련된 기업들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서비스 뭐냐면 이제 그 시스템 통합 업체들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래머들입니다. 관련된 뭐 그냥 그 프로그램 개발해주고 뭐 이런 건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다 오너들이 이제 대주주로 있는 그런 아니면은 자제분들이 다 대주주로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칭 얘기하는 회장님 주식이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뭐 다 모르겠고요. 네. 저는 하여튼 보는 순간 뉴스가 듣자마자 이건 뭐 딴 거 볼 필요 없다. SKCNC다 그렇게 얘기하면 회장님 주식이죠. 네. SKCNC가 뭐 이게 약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쿠션이 들어가잖아요. 쿠션. 네. 쿠션으로 들어가서 이게 호재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말해가 올라갈 것도 아니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겠지만 제 시각을 그냥 편안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회장님 주식들은 실적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아휴, 몸도 불편하신데. 네네. 실적까지 안 나면 속상해 하시죠. 그렇죠. 건강에도 안 좋아. 네네, 맞습니다. 예, 또 다른 거 있어요? 예, 시장에서 좀 이제 특징적인 그 흐름을 보게 된다라면은 뭐 지금 말씀 주신 삼성물산 이런 쪽이겠고요. 거래소 종목들이 오히려 좀 더 견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보게 되면 자동차주들이 좀 반등하는 형태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뭐 그 외에 또 보게 되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가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더 변동성에 대한 쪽이 좀 더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네. 크레디오 같은 경우가 네. 오히려 SDS 지분 조금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상한가를 간 게 좀 특징적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크레드가 예전에 삼성에서는 교육 네, 맞습니다. 솔루션이었는데 교육 지금 어떻게 솔루션이죠.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제는 시간이 없어서 레포트 하나밖에 못 봤는데 오늘은 바로 빨리빨리 해서 두 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라홀딩스 얘기하신다면서요? 네네, 코라홀딩스 뭐 아마 말씀을 한 번은 드렸던 것 같아요. 레포트는 안 예. 받고 얘기는 한 두 번 정도 했죠. 예, 네. 코라홀딩스에 대한 쪽을 말씀드렸던 것 100%는 같은데. 아니야? 100%는 아마 코라홀딩스가 100%인가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조심해야 돼. 네, 코라홀딩스 100% 아니고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증거금 30%입니다. 30%는 좋은 회사인데? 네, 매우 좋은 회사라는 얘기죠. 40%도 아니고 증거금 30%짜리니까 네. 매우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지금 작년에 이제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한 차례 이제 작년 10월 이후에 주가가 쭉 빠지다가 올해부터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급의 주체를 보게 되면 연기금이 이 코라홀딩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매수에 대한 쪽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좀 특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 컴플리트 넉다운이죠. 그러니까 지금 CKD. 완전 분해해서 그러니까 부품만 가져가서 다시 조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부품을 아예 그 수출해 가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라오스와 주변국에 신차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CKD 방식으로 해서 자동차를 판매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토바이 제조 부품 판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요것만 하면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없어요. 근데 보게 되면은 자동차 금융을 영위하고 있다. 사실은 자동차 회사에서 돈 벌고 파는 거는 뭐 그 BMW 같은 경우도 네. 그렇고 여러분들 그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할 때 보게 되면은 그 GM의 그 카드 부분, 특히 이제 캐피탈 부분에서 그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가 상당히 많이 실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GMAC.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그 자동차 금융에 대한 쪽을 영위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이 코라오의 가장 그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뭐 라오스의 경제 성장에 네. 대한 쪽, 그러니까 프론티어 주식을 사라. 최근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프론티어 주식을 살 수 없다면 코라오를 봐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태국의 경기 소비재 지금 보게 되면은 12개월 선행 PER보다도 높은 30% 할증을 하는 PER 27배, 8배를 적용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코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저성장 시대에 성장형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코라홀딩스를 잘 본 적은 없는데요. 네. 텔레비에서만 몇 번 봤죠. 네네. 이게 예전에 한번 했죠. 나오셔갖고 그 TV 뭐 직원들하고 사장님하고 같이 나와갖고 막 하는 프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네. 저는 예전에 그런 데 있잖아요. 글로벌 한국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데 가서 성공하고 그 지역에 맞춰서 지금은 이제 신차도 그 CKD도 하지만 그전에 이제 주로 중고차 오토바이, 갔다가 예, 중고차 오토바이하고. 갔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40년 전에 1960년대에 시발택시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시발택시 이런 거. 시발택시까지는 좀 넘어섰고 이제 브리샤 이런 거. 아니 지금은 불이사인데 네. 예전엔 저 친구들이 하는 게 시발택시 같은 거예요. 네네. 갔다 와서 두드리고 망치질 네. 해갖고 이제 하는 거고 네. 예를 우리나라 같으면 미군이 버리고 간 차 이런 거 만들고 그런 건데요. 네. 딱 중고차 이런 거 했던데요. 네.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시키기도 하고 그러는데 라오스보다 이제 훨씬 더 확대해 갔다는 거죠. 라오스의 현대차군요. 네.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그 TV에서 저도 봤는데 그 오토바이 사업을 많이 합니다. 네. 왜냐면 아직까지 이제 라오스라는 데가 뭐 있겠어요? 더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토바이 같은 거 많이 아직까지 이제 그 가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거 하고 또 금융사업, 이게 금융사업 해야지 이제 또 차가 팔리니까 거기서 하고 또 금융인 하면서 이자도 따먹고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네. 그래서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시총이 얼마예요, 저기요? 지금 그 코라홀딩스의 시가총액이 조금 생각보다는 좀 큽니다. 1조 1,900억이니까 1조 2천억. 좀 크네. 예. 좀 생각보다. 근데 여하튼 지금 저 회사는 흥미로운 회사일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전 잘 모르겠지만 몰라서 제가 함부로 코멘트할 수 없지만 네. 그분들의 꿈은 이제 저기겠죠. 말씀하셨던 대로 그 아시아 쪽에 서남아시아 그런 쪽이잖아요. 네네. 그쪽은 서남아시아라 그러나 거기를. 근데 그쪽에서 이제 그 동남아시아인가 거기서의 이제 현대자동차를 꿈꾸는 분들이죠. 한상 있잖아. 한국 사람한테 한상이 네네. 아니라 거기 항상 나오시는 분이요. 네, 맞습니다. 몇 번 봤어요. 그래서 뭐 좋은 회사라는 정도 얘기하겠고요. 다음은 저는 SKCNC인데요. KDB 대우증권 건데요. 사실 이거는 오늘 그 레포트, 네. 오늘 그 뉴스가 나오기 전인데 어저께 SKCNC가 실적을 발표했어요. 네네. 그래서 오늘 레포트가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 레포트가 나온 애들이 대부분이 매수 의견을 갖고 있고요. 일본 네. 목표가도 약간 올리려나 뭐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요. 보면 컨센서스를 어떤 데는 좀 넘어섰다 아니다 얘기하는데 그건 자기네들이 많이 틀린 거예요. 자기네들이 네네. 틀린 데인데 KDB 대우증권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 생각보다 좋았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 화면 몇 개 좀 잡아드릴 텐데요. 첫 번째 네. 두세 줄만 읽으면 답은 나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시장 컨센서스 및 당사 예상치를 상회했다. 그러니까 좋게 나왔다. 본인의 예측이 틀렸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은 표현한 약간 때로 거군요. 이렇게 애꿎게 하는 건데 어떤 데는 예상치보다 조금 안 됐다 얘기하는 애들도 예.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분명 미리 말씀드렸고요. 투자 포인트는 넌 IT 분야 내 사업 확대를 통한 성장의 지속 가능성. 이게 뭐냐면 작년에 넌 IT 분야가 약간 다 죽었어요. 네. 이게 왜 그러겠어요? 엔카하고 에코폰. 아니, 넌 IT 분야는 좋았는데, 네.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IT 분야가 죽었어요. 네네. 그게 왜냐하면 저거예요. 작년에는 중소기업 네네. 상생이다 그래갖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삼성이 그럴 일이 없는데 왜 한국 공공기업 사업을 안 하겠어요? 역설적으로 보면 돈이 되는데 왜 안 하겠어요? 네네. 그 눈치 본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쵸. 그래서 네. 이게 다 얘네들 다 눈치 본 거예요. 근데 이게 재미나는 게 SK 쪽은요. 이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SKC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LG CNS라는 게 이건 레포트 나온 얘기는 아닌데 제가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 SK CNC가요. LG CNS나 삼성보다 규모가 작아요. 네. 작아요.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금융력이 작으니까. 근데 금융 분야에서는 얘네가 알게 1등이에요. 금융 분야. 왜 그러냐면 얘네가 하나랑 손잡았잖아요. 하나. 네. 하나금융그룹이랑 해서 하나금융그룹 SK카드 이런 거 앵크링 카드 뭐 이런 거 많이 쓰죠. 네, 맞습니다. 있죠. 그래갖고 하나금융 비즈니스를 얘가 많이 합니다. 얘네가요. 근데 하나가 외래도 인수하고 막 맞죠. 네네. 그래갖고 이게 얘네가 커져 있어요. 그런데다가 SKCNC는 여기 이제 안 나오는데
구글이랑 뭐 구글 페이 이런 거 작업하는 거 있잖아요. 네. 해외 나가는 거. 그리고 외국에 또 나가는 거 보면 조그만 회사도 뭐 우리나라 그런 거 보면 결제 나가는 데 있잖아요. 네네. 그 밑단을 또 얘가 자꾸 많이 해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래서 SKC는 전 좋은 회사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예전부터 아마 제가. 제가 예전부터 여기 있을 때부터 SKC에서 제가 그냥 현주이랑 더불어 좋아했던 회사인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삼성의 최대 우자는 얘다. 얘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업황이 하나 생긴 겁니다. 업황이요. 그래서 그렇죠. 그건 좀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얘네는 목표 주가 17만 원도 있는데요. 목표 주가 18만 원짜리도 있고요. 여하튼 목표 주가는 지금도 상당히 높다. 다만 이게 거래가 원활하게 확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요. 훅 들어갔다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엄청 비싼 주식입니다. 액면가 이게 200원이잖아요. 맞죠? 네. ABA 때문에 200원이니까 얼마예요? 이게 보면 지금 25배 더 해야 되잖아요. 네. 맞나? 25배 해야죠. 네, 25배 해야죠. 25배니까 17만 원에 25배 하면 얼마야? 10배만 해도 170만 원이고, 네. 그 400만 원 되는 440만 원짜리. 네. 400? 400만 원짜리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거기다 점오를 또 해야 되잖아요. 25배 해야 되니까. 네, 아니, 뭐,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주당 한 400만 원짜리예요. 400만 원 맞죠?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예전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예전에 여기서 일할 때도 SKC에서 사셔야 된다고 했더니 네. 처음에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네. 저기 전문가 얘기해도 떨어지는 게 또 다반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귓속말로 욕했어. 아. 아니 전문가 이양 그때는 상담사라 그랬나 그때 표현이 있었잖아요. 네네. 난 자기한테 사기쳤다고 저한테. 이렇게 비싼 주식을 해먹냐고 막 나한테. 내가 해먹기 뭘 해먹어.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감히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거죠. 다 말씀드리자 이게 액면이 200원짜리니까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주식 중에 하나 이거예요. 5,000원 기준으로 400만 원짜리라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SK는 액면가가 작물 좋아해요. 네. SK텔레콤도 500원이지 않습니까? SK하이닉스는 왜 5,000원이냐 그래. 그 SK하이닉스 인수한 거니까. 인수한 거니까. 인수한 거니까. 예. 네, 오늘 저기 레포트는 여기까지 보겠고요. 바로 우리 다음 코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스트 전문가에게 묻는다 코너인데요. 이 베스트 전문가가 우리가 지난번에 2주 전에 얘기할 때 예측했었잖아요. 우리 네. 또 나오실 거라고. 월간으로 분명히 나오실 거다라고 했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 베스트 전문가 코너가 만들어진 이래로 오늘까지 출연하시게 되면 가장 많이 출연하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주간 단위로도 수익이 좋았고요. 지금 보게 되면 월간 베스트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월간으로도 수익률이 좋으셨는데 참 안타까운 거는 이분이 그 마케팅을 잘 못하세요. 쿨하신 거죠. 그러니까 쿨하신 거죠. 너무 아쉬워요. 네. 근데 이분의 진가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 많이 아셔야 돼요. 네네 맞습니다. 하여튼 이런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아는 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키움증권 저희가 1월부터 일했나 저희가? 네. 1월부터 일 때면 제일 많이 오셨고요. 그 다음에 많이 오신 분이 지난달에 갑자기 많이 온 우리 송학균 전문가가 두 번째로 많이 오신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하여튼 제일 많이 오신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충분히 우리가 예고까지 했었어. 다음 달에 또 오실 거라고. 누군 이 정도면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쓰시는 분이 없네. 네. 정균 전문가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너무 그 앞에서 서두가 길어서 뭔가 제가 잘못한 거로. 네. 책임지라고 보세요. 전 잘못한 아니, 거군요. 정정균 전문가님 역시 그 시장이, 그러니까 트레이딩에 제가 이제 이 정정균 전문가님 방 옆에 좀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키움에 있을 때 정정균 전문가님 성향을 좀 압니다. 근데 역시 확실히 이제 이 시장이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트레이딩이 필요할 때 역시 정정균 전문가님이 높은 수익률을 올린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네. 역시 그 개별주가 또 움직이고 이렇게 그 실적이 되는 그 개별주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순환이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는 장에서 역시 정경균 전문가님의 이 트레이딩이 좀 빛이 나지 않았느냐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지난달에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지난달 수익률 어떻게 올렸는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고. 질문할 때 그 얘기는 좀 미리 좀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항상 물으면 첫 번째 대답은 이래. 그냥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예. 지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도 중요하니까. 그래도 네네. 지난주에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간단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건 이제 예. 나중에 음.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한꺼번에? 오늘 풀어주시는 거예요? 아니,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좋아. 우리도 이런 분이 말씀하시고. 다음 기회를 예고하시는 겁니까? 또 예고하는 거지. 네. 왜냐면 본인이 또 이게 두 번 나오게 돼 있잖아요. 네네. 아시는 거거든요. 네. 본인이 스케줄을 잡고 나오셨어요. 아, 한 번 네. 더 나와요? 또 모른 척해서 찜찜. 아, 네. 방송이 다 돼가셨어. 예, 시장 어떻게 보세요? 한숨. 이것도 방송, 이 음향 효과까지 스스로 만드는 셀프 효과. 예. 네. 어느덧 보면 좀 중국 증시까지 이제 반등을 좀 주는 모습인데, 네. 그때 뭐 만기 영향권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조금 이렇게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의 그 모습을 흔들고, 그리고 근데 오늘 좀 긍정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네. 이제 종합지수가 올라오면 어때 좀 판별이 좀 쉬운데, 네. 종합지수를 묶어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삼성전자를 좀 묶어놨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현대미포가 7% 이상 급등을 하고, 네. 근데 그게 이유를 보니까 실적이 뭐 좋아졌다라기보다는 뭐 자기들끼리 뭐 실적이 좋다 나쁘다 뭐 막 싸우고 있던데 적자 축소더라고요. 올라온 그 이슈가. 네. 그러면 현재 가장 그 미온 오리 새끼가 조선주였다면 가장 현재 계속적으로 밑에 하방을 그리고 있었으니까 네. 미온 오리 새끼가 이제 그 오리 새끼를 넘어서 이제 100조로까지 하는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네네. 거기서 바닥을 좀 잡아줬다는 데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가장 안 좋은 쪽의 업황에서 저점의 현상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종합지수가 이제는 좀 날개짓을 할 준비를 좀 하는 그런 어떤 좀 반가운 소리입니다. 지금 3달 만에 그런 말씀 처음 하셨잖아요, 지금요. 예. 네. 어제도 제 방송 시간에 1950선 이하를 좀 사보자. 근데 지금 여기 위 라인이요. 이제 10% 라인이 4년 동안에 우리나라 그 허리선이에요, 허리선. 4년 허리선. 동안, 네, 1950선 밑에 사면 수익이고, 위에서는 팔고, 이러면 되는 선이었거든요. 저 위에 그래프? 밑에 파란 선. 네, 그러니까 지난 거. 네네네. 수평선. 저 TV를 좀 그 카메라 밑에다 좀 받쳐주면 좀 좋을 텐데. 왜요? 저도 보이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저는 여기서. 네, 오케이. 그럼 포스터를 내리고, 네. 이러면 좀 되겠죠. 그러니까. 네. 네. 네, 이번은 다시 뭐 1800대 뭐 1900선 이하로 또 내려갈까 뭐 그건 뭐 아니라고 하기는 없겠지만 1900선 이하에서 이번에는 좀 사보자라고 하는 부분은 좀 뭔가 좀 시장이 뭐 될 것 같은데 참 그 산수유 광고 있잖아요. 좋은데 뭐라 말할 수 없는 시장이 남자한테 좋다는 바로 그거? 네. 그 산수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방송이 다 되셔갖고요. 네. 인용도 하셔요, 이제 또. 네, 오케이. 이렇게 사야 되는데 네. 괜히 사자 했다는 요돈 물을 거고 시장이 너무 안 해주니까. 그렇죠. 뭐 미국 시장 내일 반등할 겁니다. 하면 뭐해? 우리나라 아무 없는데 미국 시장 빠지면 얼마나 빠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좀 부정적인 회귀력을 갖게 만드는 게 현재 증시 모습인데 좀 제반 지표들은 굉장히 시장에 우호적인데 저는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이 계속적으로 장밋빛 전망을 펼쳤거든요. 5월달은 좋을까 하면서. 근데 최근에 보니까 조금 아닐 수도 있다는 리포트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이고, 네. 경기가 회복이 되면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네. 결국은 우리나라 그 시장의 구성을 하고 있는 요소들이 제조업 수출 쪽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네. 비중이. 네. 지금 미국 쪽을 보면 그동안 성장주라고 하는 모멘텀 성장주에서 이제 가치 성장주로 좀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라면 이제 우리나라 쪽에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이제 가치 쪽에 이제 종목들이 가격이 좀 싸다, 실적은 낮은 문제고. 네. 그러면 싸다라는 쪽에서 가바닥을 만들어주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얼마나 좋아질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제조업의 성향이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로 할수록 실적에 대한 밸런스 굉장히 좋아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네네. 4, 4분기를 끝물, 밀어내기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4, 4분기 때. 네네. 예, 그 부분에서 4, 4분기하고 1, 4분기가 비수기로 들어가고 2, 4분기 저점을 잡고 3, 4분기, 4, 4분기로 좋아지는 그 제조업의 특성이 있다라고 하면 어제 앨런 의장이 미국 경기는 속도가 조금 빨라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제조업이 분명히 살아나고 있다라는 반증이고 그리고 ECB도 어제 독일 지표가 안 좋았으니까 금리를 한번 살짝 한번 건드려 볼 가능성이 있고 중국도 결국
자기들이 자신이 있으니까 현재 미니 부양으로 펼치고 있지 자신 없으면 강한 부양을 펼칠 건데 그러니까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현재 네. 7% 성장에 대해서. 왜냐면 우리나라가 못 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 기업들이 좀 배당도 좀 하고 자사주도 좀 사주고 대만처럼 이렇게 좀 해주면 좋고 다른 나라 평균치만 금만 해도 지금 종합지수 3천인데 배당 같은 거 너무 그거 안 해주는 측면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수급적인 부분 이렇게 8년 만에 뭐 최저 거래 대금을 형성할 정도로 현재 시장 심리가 안 좋다라는 부분이에요. 결국은 다시 한번 시장이 여차하고 갈 부분은 결국은 저는 6월달로 봐요. 이제 5월달 한 달은 바닥 따지기, 우리가 이게 뭐 쌍바닥을 만든다. 조선주 같은 경우는 올랐으니까 또 한 며칠 놀다 보면 또 바닥을 형성되겠죠. 그래서 5월 말부터 6월 쪽에 종합지수는 아마 움직임이 있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이제 숲보다는 저는 시장 중심주의거든요. 시장을 볼 때. 지금 시장이 내리고 있으면 똑같은 방향. 이렇게 낙폭화돼 있죠. 시장이 오르고 있으면 같이 오르고 있는 쪽. 근데 현대위아라는 종목인데 현대차부터 먼저 할까요? 네. 어제 그 팔음도법이라 이거 기술적으로 많이 무슨 법이요? 팔음도법. 팔음도법? 팔음도를 아십니까? 옛날에 뭐 칠음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12음도. 한 번 더 뭐 12음도까지 빠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그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음봉이 8개. 예. 음봉이 8개가 이제 팔음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8개가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면 9개째는 양봉이 나오면 아, 잠시만요. 저기 종합주가지수 일봉이에요? 네, 아니, 계속 현대차. 빠졌어요. 8일 연속. 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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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 둘, 셋, 8개. 8개네? 네. 예. 8개 이후에는 강한 반등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제 현대차 내일 양봉 나올 자리니까 한번 보시겠는데 자동차 부품주 중에 현대 위아가 지금 추세를 넘고 굉장히 화려한 날개짓을 펼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모든 것도 중요한데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 뭔가 모멘텀을 잡아준다고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서서히 환율이라든 부분이라든가 저 엔화에 대한 부분들이 네. 이렇게 자유로워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에요. 그러면 다시 엔화가 다시 급등할 일은 없을까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종합지수가 도대체 못 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 했더니 MSCI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뭐 중국 A주가 포함되고 오늘 보니까 뭐 UAE하고 세 개 나라가 맞아요. 포함되는데 네,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선행적으로 조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지 않을까. 근데 결국 이것도 5월 말까지더라고요. 지금 그렇죠. 편입된 부분이. 네네. 그러면 그 부분까지 이달에 전부 다 반영을 하고 6월 달부터는 이제 시장이 자기 갈 길을 찾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자기 갈 길은 현재 2,500포인트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같이 얘기하면 한 적이 있는데, 국민소득과 종합지수 관계. 네. 그러니까 GDP는 이미 박스권을 넘어간 상태인데, 네. 이번 달은 좀 세월호라다 이름 부용 때문에 조금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죠. 뭐 네. 미국 한파 논제와 비슷한 논쟁으로. 세월호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5월달 같은 경우는 연휴가 조업일수가 많았고. 좀 감소한 거 그런 영향이 좀 네. 있겠죠. 그런 부분에 예. 지표는 좀 안 좋을 건데, 네. 겨우 뭐 다 반영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5월 말 이후에 시장은 이제 또 서머랠리 뭐 막 얘기 나오고 하면서 좀 좋은 시세 연출이 되고 이번만큼은 이제 4년 지금 4살이더라고요. 박스권 3년을 지났고 4살이던데 박스권을 한번 넘어갈 수 있는 이제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 썸머레일 진짜 오는 겁니까? 다 휴가 가갖고 맨날 환산해갖고 안 가고 막 지루했던 것 같은데 진짜 그때는- 썸머레일 이번에 올까요?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네. 참여했던 시기고 네네. 지금 방치하는 시기예요. 네네. 거래대금 보세요. 완전히 이건 뭐 시장도 아니에요. 이거 거래대금. 거의 뭐 거래대금을 보게 되면은 코스닥이랑 막 그 거래소랑 맞다일 뜨려고 그러죠. 그래서 거의 방치시키니까 네.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놀러 간 시기에 몰래 땡겨보지 않을까 싶네요. 아 몰래 땡겨. 이게 보니까 우리 오늘 오빠 말 말씀에 타고 장에 가신 사이에. 말씀하신 것 중에 네. 딱 방치했다라는 표현이 딱 실감 나네요. 아니 진짜 뭐 개인들이 뭐 화학주 물려 계신 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전에도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그 시황 강연이나 이런 걸 딱 가보게 되면 네. 물려 계신 분들이 몇 개월 물린 게 아니에요. 그 옛날 금융위기 전이나 그때 물려 계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그 최소한 2010
2021년도 그때 8월 달에 물린 거 있잖아요. 네. 그때 물린 주식을 아직도 그때도 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물리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럼 그분들이 그 팔 수 있게끔 가격들을 그 종목들이 다 회복을 해줬냐? 역시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개인들이 방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네. 지금 조성이 된 게 아닌가. 네. 이 몇 년 동안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요, 네. 지금 5월 한 달 동안에도 올해 이제 의미 있는 게 이제 쌍바닥을 만들면서 큰 그림은 5월 달에 다지고 6월부터 올라간다. 이런 데 보셨고요. 파름도 이런 거 얘기했는데. 쌍바닥이 실패하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뭐야? 쌍바닥이 되는 겁니다. 아,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아무리 해당 안 되는 분들이 이런 직원 좀 잡아가는 걸로. 아, 맞지 않습니까? 쌍바닥 실패하면 쌍바닥이죠. 네. 아, 지금 갑자기. 우리 시청자분들 갑자기 네. 잠이 약간 졸리했던 분들이요. 네. 딱 나오잖아요. 간만에 웃는다고 말씀하시죠. 심리게임님도 조용하시던 분이 갑자기 히히히 하 쓰시는데요. 아주 좋았어요. 네. 욕을 했지만. 네. 아, 난 저 기분 나빠지금요. 네. 저 무슨 막말을 해갖고요. 아, 근데 물어보려는 말이 딱 그거였어요. 그럼 요번 한 달도 크게 지수는 이제 움켜쥐고 6월달 튈 준비하지만은 이번 달에도 그러면 크게 주가의 큰 레벨업보다는 종목별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종목별로 종목 대응 이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대안이? 지수는 다시 그 현재 있어야 될 부분은 2,000포인트예요. 근데 현재 그 한 4월 정도 이렇게 낙폭이 과했던 부분, 이 부분이 얼마만큼 빨리 회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시기적인 관건이 같은데 저는 2,000포인트는 뭐 다음 주 중에 한번 훌쩍 뭐 한 이틀 정도 상승이 가거든요. 아, 그렇죠. 예. 마음만 먹으면. 예. 그래서 다음 주 정도는 뭐 가능할 것 같고요. 예. 기술을 제가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두 분도 저 기술적 분석은 이제 저보다 모르지만 조금 아시죠? 저 잘 몰라요. 해보렵니다. 네, 조금. 예. 또 기술적 분석하면 또 정종준 전문가님 또 네. 한 기술적 분석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네. 배워봐야지 또. 네네. 그 장기 이동 평균선도 중요한데 그 이제 보통 60일 이동 평균 파란선입니다. 이걸 수급선이라고 보통 그래요. 우리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네네. 시청자분들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수급선이라고 그러는데 바닥이 4개를 형성시키고 있거든요. 선생님, 질문 하나 드려도 돼요? 저 아래쪽은 몇 년이에요, 저게? 4번 했을 때 저 왼쪽 끝은 몇 년쯤 되는 거예요, 저게? 여기가 2011년 말이니까 2011년? 네. 오케이, 예, 됐습니다. 60일 이동 평균선을 바닥을 4개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 이게 위쪽으로만 딱 가주면 엄청난 대시세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에너지 응축 과정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뭉칠 대로 뭉쳐가지고 폭발하기 직전이다 이거거든요. 오케이, 예. 그래서 이게 빨리 60일 이동평이 밑에 꺾이기 전에 예. 이게 이제 빨리 위로 올라가줘야 돼요, 이제. 빨리 올라가야 된다. 예, 그래서 빨리 똥침 나가지고 빨리 올려야 돼요. 아, 그래서 다시 이제 2,000포인트를 회복을 만약에 이번 달 내에 한다면 그 다음 달에 월봉은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장대? 예. 장대 양봉? 예. 예. 이번 달에 제가 예상하는 캔들은 현재 이 정도 캔들, 그러니까 수염만 좀 만들어지면 되면 이 다음 캔들은 이렇게 양봉이 크게 하나 나오거든요. 캔들 해석상. 그래서 이번 달은 뭐 이게 색깔은 구분 없어요. 양봉은 구분 없고 아래 수염만 잡아주는 캔들이면 되고요. 그러면 다음 달에 이제 큰 양봉이 큰 양봉이 나오고 하면 한 150포인트? 종합지수로 한 10포인트 정도. 포인트? 10%? 10%. 아, 그러니까 150포인트, 네, 200포인트. 예. 그래서 2250이나 2200 포인트, 저는 2170 정도 나오더라고요. 계산해보니까. 그 정도까지 아마 이제 스타트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지금부터 좀 잡는데 그게 이제 오늘 1차 저점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뭔가 희망의 빛을 봤어요, 지금 저희가요. 뭐 중요한 날 나오신 거네, 정말. 그러니까요. 근데 헤어파이프들 아래 징그럽게. 그러니까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이해가 또. 돈들 보기 싫은가 보죠. 그러니까. 아이, 돈 벌기신다가. 여태까지 4개월 동안 방송하면서 처음으로 말씀. 처음으로 제대로 말씀하셨어요. 네. 돈 벌기 싫으신 분이에요, 지금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 두 번째 또 하나 있어요. 또 있어요? 네. 네. 이제 파생하신 분들은 좀 체크했으면 아실 건데, 음. 외국인들 선물 대량 매도. 이제 저는 이제 계약수를 안 보고 액수로 보는데, 1조를 넘게 그 매도를 한 게 저번하고 어제인가요? 2번이 있어, 2번. 오늘도 지금, 네. 그래서 외국인 선물 대량 매도했던 과거 제 데이터를 제가 다 물어봤어요. 한 10번인가 있더라고요. 네.
그 10번의 케이스 전부가 다 외국인들이 대량 선물 매도했던 그 시기 고점을 다 지수가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매도가 결국 보면 그러니까 대세 하락장이나 아니면 해외발 옛날에 우리가 잘 모르는 금융위기 같은 거 네. 그런 걸 미리 감지를 하고 대세로 내리겠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뭐 4년 넘게 주식을 사다가 잠깐 현재 잘 안 사고 있는 것 뿐이잖아요. 그렇죠. 왜 갑자기 사다가 말까? 하면 선물에 대한 부분은 파생 게임이고 그냥 현물을 가지고 노는 거고 네. 결국은 위쪽에 예전의 패턴처럼 외국인들이 대량 선물 매도를 했을 때를 분석해 보니까 물론 시차는 좀 있지만 전부 다 그때 당시 고점을 다 넘겼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희망적인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요. 저는 하여튼 아까 두 가지를 배웠어요. 네. 파름도. 파름도고 아까 그 60일선에 수급을 하면서 4개의 바닥 형성하면서 그 다음에 큰 양봉. 그 양봉의 길이는 높이는 10%. 파름도라고 해서 한번 예전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12음도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12개는 예. 아마 앵커님이 여기 계실 때 얘기인데 예. 12개가 저는 온 자산을 풀배팅 한다 그랬거든요. 네. 그 후에 6개월 정도 지나니까 15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파름도가 중요하다는 거 아니야, 지금요. 네네. 의미 있는 선인 거잖아요. 그게 보면 이제 지수를 보면 상승날, 하락날 보면 10일 중에 8번이나 빠지면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뭐 감해도 국면이라 그런 게 있는데 교과서적으로 그런 말씀까지 우리가 이해하시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시켜드리면 되겠네요. 네. 다 끝났죠? 아니요, 하나 더 있어요? 시간 다 끝났죠? 아니요, 더 하셔도 돼요. 이거. 그러니까 종합지수가 이번 달에 이렇게 네. 수염만 만들어지면 네. 그 다음 캔들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거 언제 거예요? 양봉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까? 네, 색깔 상관없어요. 이게 언제 꼬리만 언제 만들면? 그랬냐고, 이건 언제 그랬냐? 이것도 언제야? 그런 걸 말씀해 주셔야지. 그냥 일봉 차트 있길래 그래요? 네. 모르겠네요. 언젠가 이거 날짜 찍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바이. 또 그런 그림이다, 이거죠? 11월 25일. 오케이, 바이. 이런 식으로 저는 현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럼 또 다음 주에 또 오시는 건가요? 네, 다음 주에 또 다음 주에 오시는 두 거죠. 번째. 네. 다음 주 나오시는 겁니다? 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안 나오시면 사장님한테 일르는 거로? 네. 똥침 일르는 거로?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토크 배틀 시간인데 오늘 하나만 좀 다루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모두 잠깐 우리가 준비한 거는 있었는데 그럼 미리 슬쩍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거 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드려야겠습니다. MSCI 그거죠, 그거. 시장 지수에서 한국 증시에 대한 비중이 하락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의 이유도 역시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어디가 들어가고 어디가 나오는 것이고 도대체 이렇게 되면은 한국 시장에 대해서 매력도가 떨어지는 건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요. 네. 이게 이제 정확한 게 아셔야 돼요. 네네. 쉽게 얘기해서 이제 6월 1일부터 이제 바뀔 텐데요. 맞죠? 6월 1일부터 네. 제가 알고 있는데요. 5월 정기 변경 때 이루어져서 이제 정기 변경이 좀 시간이 걸릴 텐데 몇 달 걸릴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보면 예측입니다. 중국의 상하이 A 시장이 있는데 A 시장이 들어오고요. 앞서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얘기하셨잖아요. 예. 하나 더 있습니다. 카타르가 들어옵니다. 네네. 카타르가 들어오면 이제 우리나라가 그만큼 줄어들 거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상하이 A가 들어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이 들어보신 분 혹시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렵다 하면서 우리나라의 비중이요. 우리나라 전체적인 비중이 16에서 무슨 14%까지 떨어지고 중국은 또 훌쩍 넘어져서 19에서 28%까지 갈 거 이런 얘기하면서요. 우리나라 팔고 중국 사야 되는 게 포트폴리오의 입장이라는 얘기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과장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더라도 외국인이 주식에 한동했단 말이죠, 중국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10%만 반영할 거라는 것이 지금 오늘 이 자료, 현대증권에서 분석한 자료인데 거기 예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일단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중국의 비중은 19에서 20으로 1%포인트만 늘어날 것이고요. 네. 우리나라도 1%포인트 정도 줄어들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이 오늘 현대증권의 자료니까요. 네. 이 자료도 저희가 이건 뉴스로 검색하는 거 가능하니까 저거 저희가 연합뉴스 자료를요 그냥 잡아서 네네. 저희가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중요한 거니까요. 이거는 현대증권에서 나온 자료니까 그걸 제가 복사 붙이게해서 연합뉴스 출처 달고 저희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코너로 넘어가죠. 네, 하이로 코너입니다. 이제 5월 되니까 조금 이제 정상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요. 마음에 안 들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 눈치채신 네.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2번 했는데요. 아, 이승원 대표가 보니까 오늘도 이승원 대표분들이 많아요, 지금요. 지지하시는 분이 많아요. 네. 어떤 분이 이승원 대표를 또 아는 분인가 봐요. 대표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이렇게. 제 지금 네. 채팅창이 안 보여서 제 쪽에서는 지금 채팅창이 열리지가 왜 않아요. 안 보여, 그거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열어줘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여하튼요, 네. 이승원 대표가 지금 빵! 예. 빵승입니다, 빵승. 네네. 제가 이제 2번 연속 이겼는데요. 지수는 1940.86이니까요. 194는 또 바뀌었네. 1944.71이니까요. 점잖게. 네. 1945년 가겠습니다. 1945. 네. 우리 해방 업 하시겠습니까? 로 하시겠습니까? 아, 먼저 하세요. 아, 저요? 저 양보 좀 한번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여유 갖고. 여유를 가지시고. 네. 저 로 하겠습니다. 로요? 네네. 왜요? 저는 그냥 한번 또 질라고. 질라고요? 네네. 로. 네. 같이 로 갑니다. 게임의 같이 로? 흥미를 위해서. 게임 흥미를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네. 몇 포인트 들어갈까요? 몇 가시겠습니까? 저 1942 갑니다. 1942? 1942 기준으로 로 업. 저는 업할 겁니다. 저 로 이 사람이. 이거 네. 쉽지 않은데. 1942 업이요? 1942 업합니다. 업. 네, 그럼 저 로 하겠습니다. 네, 1942 업하는데요. 로. 저는 왜 그러냐면, 시장이, 좀 압박은 많은데, 네. 그렇게 뭐 내릴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오늘 저는 매일 보지만 이제 빨간색, 파란색을 중요히 여기잖아요. 네네. 지금 보면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전자가 보합 색깔이 이제 십자선, 흔히 얘기하는 십자선인데요. 삼성전자, 현대차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여요, 제가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좀 괜찮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저는 SK CNC가 좋아 보여서 그냥 이유는 근거는 약한데 저는 1942 이하까지 가는 거는 범죄다. 이건 뭐 1942. 엄연한 국법에 존엄한 우리나라에 있는데 국법 있는 나라인데 이걸 이렇게 내려가면 불법이다 이런 생각 갖고 있죠. 저 지금 업으로 바꿀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업으로요? 예, 왜냐면은, 오늘 시장 만길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 증권사들 보고서, 수급에 대한 보고서들이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아 그럼 가세요. 업으로 그래서 가세요. 업으로 갈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으로 가나. 그럼 몇 포인트? 1945에 업? 1945에 업. 네, 좋아요. 그럼 1945 업 하세요. 1945에 업으로 가겠습니다. 네, 저 1945에 로 갑니다. 로? 네, 로 가겠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좀 못 해드렸는데요. 네. 게시판 좀 보고 좀 몇 분 좀 확인해요. 왜냐면 네. 왜 오늘 시간을 좀 많이 잡았는데, 그 게시판에 질문하신 분이 많아요. 종목별로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아까 그런 분들 위해서 오늘 시간을 조금 저희가 안배를 해봤습니다. 좀 화면 좀 잡아주세요. 네. 딱한 종목 한번 볼까요? 딱한 종목이 아니죠? 저거요. 예. 네. 우리가 딱 TV로 들어가서 검색을 해서 보겠습니다. 네. 화면 좀 지금 보게 잡아주세요. 되면은 두남자 쇼에서 네. 한번 볼까요? 지금 네. 보게 되면은 네이버 장투하고 있다라고 네. 네이버맨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작년 가을 재상장 이후로 계속 꾸준히 갖고 있습니다. 뭐 대박이신데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요즘 조금 불안합니다. 대표님 의견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네이버는 다르죠. 트위터하고 다르다라고 보고 있고요. 트위터 같은 경우는 액티브 유저가 감소하는 이제 그런 메신저에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4억 2천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라인이. 근데 실적이 따라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해외 모멘텀 주식들이 좀 조정받는 구간이다라고 조정이기 때문에 같이 조정받는 거고요. 5월 달에 디스플레이는 같이 나올 겁니다. 다만 지금 이런 모멘텀 주식들이 움직이는 거는 아마 2분기보다는 3분기가 좀 가게 되면 더 좋은 수익률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은 제가 하겠습니다. 네. 하늘이님이란 분인데요. 중국 ETF. 중국 ETF가 원고 위안화, 상해지수, 급락에 네. 3중을 겪고 있다. 개인들이 작년에 많이 가입한 종목이기도 하다.
금년 말까지 어떨까요? 그리고 2년 정도 보면 어떨까요? 솔직한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제 주위에 네. 올인한 중국 펀드에 많거든요. 부탁합니다. 제 주위에도 있어요. 네네. 그러면 제가 이제 예전부터 한 4, 5년 전부터 저희 아들놈한테 엄청 얘기를 했어요. 네. 너도 중고를 보호해야 된다 그랬더니 얘가 받잖아요. 네. 그 용돈 받고 세뱃돈 한 예, 거를 3년치인가 아니 몇 년치를 모아갖고 200 몇십만 원어치 그냥 미래세 가서 훅 가버렸네요. 그래서 망했죠 한마디로. 그래서 가끔 또 얘기해요. 아빠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제가 돈 생기면 또 넣으라 그래요. 근데 다만 전 중국 주식을 사는 거는 약간의 우리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는데 중국만 보는 거는요. 우리나라 30년 전 중국 시장이 엄청 등락이 컸었잖아요. 네. 이게 외국인의 한도가 이제 완전히 열리는 그 시점이 언젠가 올 거거든요. 네. 그리고 외국인은 이제 또 더 원활이 되고 앞서 MSCI 이런 거 같이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은데 2년 정도 보면 전 뭐 갖고 가시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그 정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곽달프님께서 NC소프트를 다뤄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그 딱한 종목 올라가는 편 보게 되면은 게임 업종에 대해서 이규찬 기자하고 좀 더 자세하게 다뤄놨습니다. 그래서 그 딱한 종목 이번 오늘 올라갈 주에 텐데요? 오늘 올라가는 편을 좀 참조를 해주시게 되면 거기에 게임주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또 나온 날이니까 네. 좀 물어볼 텐데요. 그걸 하여튼 우리 이거는 뭐 제가 비전문이지만은 이게 그 게임 머니에 대한 그 안정성에 두 번이나 기스가 났잖아요. 네네. 그에 따른 이제 약간 보수적인 시각 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쇼핑년님께서 위원님 말씀결에 얼떨결에 SK네트워크스 삽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얼떨결에 한 분이 항상 돈 벌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얼떨결에 한 분이 돈을 버는데 네. 문제는 SK네트워크스는 단기적으로 보면 전 답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네. 저는 SK네트워크스 이거 된다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죠. 오늘 많이 빠지네요. 3.5%가 빠지는데요. 이건 뭐 얼떨결에 사셨으면 얼떨결에 그냥 계속 갖고 가시는 거로. 이제 이거 좀 네네. 장기적으로 한 2년 정도 보는 겁니다. 2년 정도요. 네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수는 명확하겠고요. 미국에서 제네스는 현대마크를 달지 않고 제가 네. 그 얘기했잖아요. 네. 현대마크 우리나라에도 제네시스는 제네시스 마크 따로 있을 거예요. 네, 아마 따로 있습니다. 에쿠스 따로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현대마크 달지 않는데 그렇죠, 예. 문제는 제네시스는 광고할 때 다 뭐든지 현대라고 나오니까. 다 현대 제네시스니까 예, 현대 에쿠스. 제네시스니까. 그래서 이분이 또 이분도 맞는 그렇게 얘기예요. 얘기하면 또 그것도 맞는 얘기죠. 얘기예요. 예, 예. 제네시스 우리나라 거도 제네시스 H 안 쓰고 딴 거 쓰죠. 네네, 멋있는 맞습니다. 거 쓰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님 입장. 예, 구글 사용하기. 구글 글래스는 제가 없어서 있으시면 딱 VJ 네. 보시면 올라가요. 네, 자주 올려드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겠고요. 공지사항이나, 말씀드리겠네요. 저희가 딱 한 종목 시작, 딱 TV가 설립된 지 딱 1년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깜짝 놀랄 이벤트를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팟캐스트를 하는 거를 공개 방송을 한번 저희가 추진하고 있어요. 공개 방송. 장소는 안 나는데 다음 주 중에 한번 저희가 평일날 이 방송 물론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뭐 강남이나 강비나 정해서 그 공개 방송 할 겁니다. 공개 방송.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오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그날은 제가 100% 확정 안 됐는데 우리 또 부사장 있잖아요. 부사장 된 양반. 네네. 그 친구가 또 와서 박계성 부사장님께서 부사장이 예. 와서 또 한 재밌는 얘기도 해주겠다 하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해서 저희가 공지가 나는 장소 확정되는 대로 해서 저희가 딱 한 종목 팟캐스트 이번 딱 한 종목 그 올리는 편에 그걸 공지를 한번 하셔야겠네요. 같이 공지사? 뒤에 붙여갖고 공지를 하겠습니다. 해서 앞뒤로. 앞뒤로 예. 해갖고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또 자세한 얘기 나오는 대로 제가 내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주에는 저희가 오픈된 장소에서 공개 방송을 진행하겠다는 거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 되면 나중에 키우면서 또 할 거고요. 네. 이번에는 일단 딴 데서 저희가 장소를 섭외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구정동에서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압구정동에서 할 것 같아요. 근데 네. 하여튼 그건 제가 확정되는 대로 저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일 오후 1시죠? 1시에 다시 네네.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